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었어. 공식 철수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 세계의 시선은 아프가니스탄으로 모이고 있어. 아프간 국내의 정치적 혼란은 물론 다른 국가들과의 갈등, 자국 국민 보호 등 조금이라도 아프가니스탄과 관련이 있는 국가는 엄청난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야. 우리나라도 그중 하나지. 혼란이 예상은 되었지만 국가의 대통령이 도망가고 대통령 경호실장이 탈레반을 환영한다는 발언을 하며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게 그리고 심각하게 탈레반의 점령이 이루어졌지. 아니나 다를까 탈레반은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를 일으키고 고위직 여경을 폭행하는 등 자신들의 발표와는 다르게 폭력적인 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아프간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혼란스러운 상황이야. 완전한 철수 후 바이든 대통령은 성공적인 철수였다고 성명을 발표했지만 아프간에 군수 물자를 두고 온 사실이 밝혀져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나오고 있어. 아프간에서의 긴장감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아. 우리는 오늘 아프가니스탄이 어떻게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 사건의 영향은 어떤지, 그리고 이면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 궁금하지? 미국 그리고 탈레반과의 끈질긴 악연은 20년 동안이나 이어져 왔어. 어떻게 이렇게까지 오래 지속되었을까? 그 시작은 바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 최초로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당한 최초의 사건,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났어.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수도 워싱턴 DC의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마저 공격당하며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지. 미국은 곧바로 9.11 테러의 배후로 오사마 빌라덴을 지목했어. 그가 거느리는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 알카에다를 뿌리 뽑기 위해 미국은 그들이 주도한 아프가니스탄에 협조를 요청했어. 하지만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탈레반은 오히려 테러를 자행한 이들을 숨겨주고 도와주었어. 이에 머리 끝까지 화가 난 미국은 2001년 10월 7일 아프간 공습을 시작하며 21세기 최초의 전쟁이자 미국 역사상 최장 기간의 전쟁이 시작돼. 미국은 단 하루 만에 아프간의 방공, 통신망과 공군 세력을 소멸시켜버리고 한 달 만에 수도 카불을 점령해버렸어. 그 다음 달인 12월 14일 미국은 승리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지. 하지만 빌라덴과 탈레반 잔존 세력들이 파키스탄으로 넘어가 도주하였는데 미국은 이라크전을 준비하느라 이들을 완전히 소탕하지 못했고 남는 이들은 다음을 준비하게 되었고 어떻게 보면 지금 탈레반이 재장악을 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거지. 이후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1일이 되어서야 전쟁의 원인이었던 오사마 빌라덴이 사살되었지만 부시, 오바마 이후 트럼프,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때까지 철수 계획과 승리 계획이 왔다 갔다 하며 명분 없는 진행이 기약 없이 이어지지. 그러다 2021년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완전 철수를 발표하며 20년간의 기나 긴 전쟁이 드디어 끝나게 돼. 미국은 이 전쟁 때문에 직접 쓴 비용만 2조 달러, 하나로 2,4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어. 바이든이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을 지속할 이유가 도대체 없다는 거지. 사실 지금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미군의 이익만 개입된 것이 아니야. 아프간은 역사적으로 다른 국가들의 침략이 잦았어. 아프간의 전쟁 상대 국가들은 무려 영국, 소련, 미국처럼 당대의 최강대국들이었는데 이 강대국들조차 아프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해 아프간은 제국의 무덤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지. 미국이 아프간으로부터 발을 빼면서 또 다른 제국이 아프간을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이야. 먼저 중국.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 국가로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큰 국가 중 하나지.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는 중국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프로젝트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야. 아프간은 마침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한 중요한 거점을 해줄 수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갖고 있어. 이 훌륭한 중간다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지. 아프간도 중국이 자신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서로 상대방이 자신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아프간에는 최대 3조 달러 가치의 히토류 금속이 매장되어 있어. 이 문제는 탈레반에게는 이 금속을 개발할 기술과 자본이 없다는 거야. 중국은 부족한 기술과 자본을 자신들이 채워주겠다고 러브콜을 보냈어. 이 탈레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탈레반 지도부와 중국 정부는 공식
회담까지 가졌지. 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이라고 한 번쯤 들어봤을 거야. 신장 위구르는 중국의 행정구 중 하나인데 분리 독립 운동이 꾸준히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야. 이 아프간과 매우 가까이 밀접해 있지. 중국은 하나의 중국이라는 가치를 중요시해서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절대 허락하지 않아. 그래서 대만과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과 계속해서 대립하고 있는 거야. 다시 아프간 얘기로 돌아와서 탈레반의 종교는 이슬람이야. 이 이슬람의 여러 계파 중에서도 탈레반은 수니파인데 신장 위구르 자치구 대부분 사람들의 종교가 이슬람 교도이고 그 중에서도 수니파야. 이 종교를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하는 탈레반에게 자신들과 같은 종교, 같은 종파의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는 이 현실을 가만히 둘까? 지리적으로도 가까운데 탈레반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독립을 지원해주면 어떻게 될까? 중국으로서는 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 탈레반의 돌발 행동을 막고자 서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이 분석도 있어. 중국은 아프간의 지리적 이점이 아프간은 중국의 기술과 자본이 서로를 묶어주고 있지만 각자의 요구사항이 충족이 된 다음에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다음은 러시아. 이 러시아의 중앙아시아에 대한 관심은 최근의 일이 아니야. 이 몇백 년 동안 영향력을 중앙아시아까지 넓히려고 러시아는 계속해서 노력해왔지. 러시아가 세력을 넓히는 과정에서 중앙아시아 내에서도 우호적으로 받아들이는 국가와 반대하는 국가들로 나뉘어져 있지. 이 러시아는 과거 소련 시절 아프간과 직접적인 전쟁까지 벌인 적이 있을 정도로 아프간과 러시아는 사이가 좋지 못했어. 최근에는 아프간과 이 러시아 간의 회담을 열 정도로 두 국가의 외교 관계가 개선되었어. 미군의 아프간 철수가 결정된 뒤에는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의 영향력을 다시금 노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이 아프간 국경 주변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진행하고 있는 현 상황이 그 근거가 되고 있지. 이 미군의 철수라는 사건 하나가 가지고 오는 영향력과 그 안에 숨은 강대국들의 이해싸움이 상당하지. 미군이 공식적으로 아프간에서의 철수를 발표하고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하게 된 이후로 아프간의 국민들은 탈레반 치하의 공포와 억압을 피해 도망치고 있어. 탈레반이 재장악한 후 아프간을 탈출한 난민이 이미 220만 명에 달하며 대부분 인접 국가인 이란과 파키스탄에 머물고 있다고 해. UN 난민기구에 따르면 아프간 난민이 최악일 경우 연말까지 50만 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어. 대다수의 많은 유럽 국가들은 이미 아프간 난민 수용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2015년 100만 명이 넘는 난민들이 유럽 대륙으로 밀려들어 초래된 난민 위기를 재현할 수 없다는 입장들이야. 우리나라는 이번에 미라클 작전을 통해 한국을 직간접적으로 도와준 인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구출하여 총 390명의 난민들을 한국 땅에 발에 디디게 했어. 여전엔 우리와 동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했던 난민에 대한 문제들이 이전 예멘, 이번 아프간 사태를 통해서 난민들이 직접적으로 찾아오게 되었잖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펼치는 열띤 토론의 장을 펼치게 되었어.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더 늦기 전에 난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 이번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국력과 군사의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타국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한 나라가 휘청거리고 그릇된 신념을 가진 단체들에 의해 한 나라가 빼앗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줬으면 해. 그럼 우린 다음번에 더 유익하고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게. 안녕.